5월 1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부산시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활동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내에선 사물놀이와 부채춤 공연이 펼쳐졌고 돼지국밥과 밀면 등 부산의 대표 음식도 선보였습니다. 첫 소식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도시 한복판에서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고 사물놀이와 부채춤 등 전통 공연이 선을 보입니다. 지나던 외국인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흥겨워합니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열린 세계 최대 한국 축제 독일 함부르크 개항축제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축제 기간 동안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돼지국밥과 밀면 등 8가지 음식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그 축제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한류와 우리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시는 또 유럽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지인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의 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독일 함부르크의 항만 재개발 사업 노하우와 기술을 저희 북항 재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산시는 다음 달 예정된 2030 엑스포 4차 발표 전까지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해 집중적인 득표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내년 서울 한강에서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순천만을 찾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한 뒤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서더니 40일 만인 지난 10일엔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일행 30여 명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한강에서 열리던 서울정원 박람회를 내년부터는 국제정원 박람회로 확대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람회장에 들어선 서울정원과 서울디자인정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곳 서울정원은 경회로의 정당을 상징화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울디자인정원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소재로 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쪽에서 진짜 제일 위에 있는 서울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정말 서울의 화려한 그런 도시 그것도 또 이렇게 보이고. 지금까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은 전국의 지자체 벤치마킹단은 서울시와 세종시 등 90여 곳에 이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가 대상입니다. 경북의 한 사과과수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지 스마트팜을 적용했는데 생산성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과수원입니다. 사과나무 사이로 렌즈가 여러 개 달린 카메라 장비가 오가고 호스에서 농약과 물이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노지 사과 스마트팜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어디든지 제 가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AI가 병해충이나 생장 정보를 분석해 농민에게 전달하는데 사과 농장 61곳의 정보를 통합관제센터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도 분석합니다. 노지 빅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지난해 노지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생산성은 25% 올랐고 노동력은 54%가 줄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다른 가수에도 확대할 계획이고 과학기술 농사 시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노지 스마트팜 상용화를 위해 과수원 한 곳에 최대 7억 원인 초기 투자 비용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밀양 아리랑으로 유명한 경남 밀양에선 65년째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인데 올해는 기존보다 500명 늘어난 1,500명이 함께합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 공연 장면입니다. 밀양의 설화와 역사, 인물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내 밀양 아리랑 대축제의 백미로 손꼽힙니다. 밀양강 오디세이가 펼쳐질 영남로 앞 밀양강 둔치입니다. 밀양강 오디세이에는 해마다 시민들이 배우로 출연했는데 올해는 1,500명이 대거 참여해 성대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기존 1,000명에서 5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 뮤지컬의 주제는 검의 노래입니다. 고려말 대마도 정벌에 나선 박위 장군과 광복의 맹세를 했던 윤세복 선생 등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내용이 풍부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참여를 하자고 성화를 부려서 세계 각지에 퍼진 밀양 아리랑을 발굴해 소개하는 아리랑 주제관이 마련됐고 사명대사와 전필제 김종직 선생 등 밀양 관련 인사들의 가장 행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밀양강 오디세이와 아리랑 대축제를 끌어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영남로와 밀양강 일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인천 서해오도 앞바다는 꽃게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봄이 되면서 꽃게철도 돌아왔는데 불청객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경은 꽃게 어장을 지키기 위해 납포 훈련을 강화했는데 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경 헬기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포착합니다. 불법 조업 추정, 외국 어선 내적 발견, 어구를 끌고 경비함정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추격에 나선 고속단정이 납포 작전에 돌입합니다. 저항이 거세자 섬광 포금탄을 던져 제압합니다. 출입문도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섬광 포금탄, 메탈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개방하고 중국 선원들을 무력화하여 해경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훈련입니다. 해경대원들이 중국어선을 납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납포 작전의 골든타임은 최대 20분입니다. 빠르게 제압하지 못하면 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지난 한 달 동안 서해 NLL 해역에는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41척이 나타났고 올 들어 해경이 납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29척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봄철 꽃게의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시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시 전역의 반지하 전체를 조사한 뒤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현재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은 22만 호에 이르는데 이 중 취약 가구가 거주하거나 침수된 적이 있는 2만 8천 호에 대해선 지난달 방문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반지하 주택도 98%가량 방문 유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 조사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 뒤 피해 우려가 큰 곳에 대해선 물막이판과 비상탈출 사다리, 개폐식 방범창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은 위험도가 보통과 약간으로 분류돼도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임대주택으로의 이전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가구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위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경북 성주 참외 직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이병환 성주 군수 등은 이날 행사를 통해 제철을 맞은 성주 참외의 품질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우수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가격을 최대 40% 할인하는 등 참외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올해 신설된 LH 경기북부 지역본부가 의정부시에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또 미군 반환 공여지 등을 이용해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김동근 의정부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일단 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 본부가 상생 협력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난달 25일 LH하고 상생 협력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협력의 내용은 LH와 의정부시가 함께 지역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LH 경기북부가 오게 됐을 때 직원들이 빨리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LH 경기북부가 지난해 12월 달에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에 남부 북부에 본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 북부의 많은 도시들이 사실 유치 경쟁을 좀 심하게 벌였습니다. 저도 분명히 굉장히 유치를 하고 치열했어요. 싶었습니다. 그 유치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투자 계획 등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매머드급 조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에 대규모 신도시가 예정돼 있고 그 역화로 올해만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서만 8조 5천억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시권의 계획에 잡힌 것만 하더라도 79조 정도가 되고요. 예. LH 경기 북부가 오게 되면 우선 상주 인력만 하더라도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이 머물게 됩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LH의 본부급뿐만이 아니고 예. 많은 협력 업체들이 의정부를 찾아와서 협의를 하게 되고 또 연관된 기업들이 예. 의정부를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큰 그런 기업을 우리 의정부에 예. 유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묘사를 하자면은 일자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업 유치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우선 LH가 저희가 보기엔 두 번째 기업의 큰 기업의 유치였고요. 예.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의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임하자마자 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을 만들고 기업 유치 팀을 예.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정부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예.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의정부시의 또 다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군 기지잖아요. 네네. 이 미군 반환 공여지 8곳인데 네. 활용 방안이 어떻습니까? 예, 미군 8곳 중에서 현재 5곳은 활용 방안에 결정이 되어 있고 예. 남은 3가지가 가장 큰 덩어리도 크고 중요합니다. 캠프 스탠이, 캠프 레드 클라우드, 예. 캠프 카일입니다. 다 미군 육군이 있던 곳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가영부지만 해도 3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곳에는 IT를 비롯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가고 있고요. 예.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미군 주둔 70년의 역사가 집약된 곳입니다. 약 25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는데 이곳은 그 미군이 주둔했었던 그 건물들의 외형이라든지 이 역사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예. 디자인 문화 클러스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른 시정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14개 주민센터가 있고 이곳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실제 설치가 됐고 운영 중입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장 시장 시설의 설치라기보다는 예. 제가 방문해서 직접 가셔서 그곳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가장 진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4개 동을 방문하면서의 느낌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갖는 일상적인 불편함들 예. 제가 찾아서 듣고 진솔하게 듣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우리 행정이 생각보다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진솔하게 듣는다면 예. 해결할 일 많고 무엇보다 저는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분들의 이야기를 예.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경기 북부 주민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가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가 설치되느냐 여부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경기북도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 네. 예. 왜냐하면 경기북부는 실제 그동안 과도한 군사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를 통틀어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두다 보니까 경기 북부만의 어려움들이 예. 부각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욱 중요합니다. 의정부는 그동안 경기 북부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이번에 분도가 신설이 되는 경우 의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졌던 행정기능의 통합 등등을 예. 활용을 해서 분명히 의정부시는 큰 발전의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이제 하신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네. 의정부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쾌적한 생태도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로서 정말 살기 좋은 매력 있는 도시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